돈도 못 버는 년이 뭔 자격으로 우리 집에 있어.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이거 놔. 이모부 제가 더 잘할게요. 겨울밤 부산의 낡은 아파트 복도에서 12살 소녀가 떨고 있었다. 이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쳤다. 아린의 작은 손에는 초라한 가방 하나가 전부였고 그 안에는 부모님의 마지막 사진만이 덩그러니 들어 있었다. 내 부모가 남긴 돈? 그거 벌써 다 털어먹었어. 이제 우리 돈까지 빨아먹을 셈이야? 정숙의 차가운 말이 아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이는 무릎을 꿇고 이모의 치마 끝을 붙잡았지만 돌아온 것은 거친 손길로 밀쳐내는 것뿐이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의 형광등마저 깜빡거리다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소녀는 아직 몰랐다. 이 절망적인 밤이 그녀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겨울밤 부산의 변두리 아파트 단지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복도에서 12살 아린의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얇은 외투 하나로는 이 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이모 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우리 가족까지 거지로 만들 셈이야? 정숙의 얼굴은 차가운 복도 불빛 아래서 더욱 매섭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아린의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고작 몇 벌의 옷가지와 부모님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린은 무릎을 꿇고 이모의 치마 끝을 붙잡았어요. 작은 손가락이 하얗게 굳어 있었고 눈시울이 벌써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이모, 제발이요. 저 정말 어디로 가요? 엄마 아빠도 없는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간절한 만큼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어요. 그게 내가 알 바야? 내 부모가 남긴 유산도 벌써 다 털어먹었잖아. 이제 우리 돈까지 우려먹으려고? 정숙은 아린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가방을 복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가방에서 삐져나온 인형 하나가 차가운 바닥을 굴러갔어요. 이모부 만수가 문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빨리 해.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본다고. 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리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인형을 주워 안았습니다. 그 인형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준 것이었어요. 이미 많이 해져서 솜이 비어져 나오고 있었지만 아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이라도. 할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어. 머리가 비었니? 정숙의 말에 아린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건 할머니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틈으로 몰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끼어들 용기는 없었어요. 이런 가정사에 관여했다가 자신만 곤란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이제 진짜 끝이야.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정숙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린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모, 저 죽으면 어떡해요? 그 절규에도 정숙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고 그 순간 아린의 세상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복도 형광등마저 깜빡거리다가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아린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흔들리며 흐느끼는 소리만이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숨결은
하얀 김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고 이 긴 밤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12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12번 울렸습니다. 자정이 지나면서 아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린은 밤새 걸었습니다. 발가락이 얼얼하게 저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느새 부산 항구 근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고 바닷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아린의 옷은 밤이슬에 젖어 무겁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항구시장 골목길로 들어서자 벌써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생선 냄새, 야채를 씻는 물소리, 가게 문을 여는 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린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아무도 길 잃은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골목 안쪽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낡은 간판에는 옥분내 김밥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정성스럽고 따뜻해 보였어요. 가게 안에서는 한 할머니가 혼자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옥부는 검은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새벽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옥부는 음악에 맞춰 작은 콧노래를 부르며 일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린은 가게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밥을 만드는 과정이 신기했어요. 하얀 밥 위에 노란 단무지, 빨간 당근, 초록 시금치가 차례로 올려지고 그것이 김으로 예쁘게 말려지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옥분이 김밥을 자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배고플 텐데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자신만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 한 끼면 사람 하나 살리는 건데 그까짓 돈이 뭐라고. 옥부는 완성된 김밥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단순히 장사를 잘했다는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를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보람이 담겨 있었어요. 아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자신에게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어머, 길바닥에서 떨고 있을 애들도 있을 텐데. 옥분이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아린의 존재를 감지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옥분은 김밥 하나를 접시에 담고 따뜻한 국물도 한 그릇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쪽으로 걸어왔어요. 이 추운 새벽에 밖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녀가 문고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 아린은 깜짝 놀라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옥부는 문을 열고 밖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아린을 발견했어요. 얘야. 옥분의 목소리는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톤이었어요. 아린은 들킨 것 같아서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다가와서 아린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이 추위에 여기서 뭐하고 있어? 집은? 옥분의 눈빛이 아린의 창백한 얼굴과 젖은 옷을 훑었습니다. 경험 많은 어른의 직감으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배고프지? 옥분의 간단한 질문에 아린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옥분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준비한 김밥과 국물을 들고 나왔어요. 일단 이거라도 먹어. 추운 데서 굶으면 정말 큰일 나. 옥분이 김밥을 아린 앞에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국물 냄새가 아린의 코끝을 자극했어요. 돈 없어도 괜찮아. 배고픈 사람 앞에서 돈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옥분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만의 신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린은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옥분의 따뜻한 손이 자신의 차가운 손을 감쌌어요. 천천히 먹어. 급하면 체해. 그 말과 함께 아린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살짝 녹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몸이 음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아린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 말라비틀어진 옷, 그리고 절망적인 눈빛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되니까. 옥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60살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돌볼 여력이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아린이 김밥을 다 먹고 나자 옥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야? 부모님은? 아린의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아빠는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모 집에 있었는데 아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작은 보험금과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었는데 이모부가 투자 실패로 모든 걸 날려버렸다는 얘기까지는 차마 할 수 없었어요. 이모가 저를 내보냈어요.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옥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게 버거운 상황인데 갑자기 아이 하나가 떨어진 거였어요. 학교는 다니고 있었어? 네. 중학교 1학년이에요. 아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옥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학비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 한 명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옆집 생선 가게를 하는 70살 할아버지 용식이었어요. 옥부나, 그 애 누구야? 아침부터 여기 앉아 있던데. 용식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모르는 아이를 함부로 받아들이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길 잃은 아이야. 밥 한 끼 먹여주는 것뿐이야. 옥분이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애들까지 이용한다고 하던데 조심해야 해. 용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이 옥분의 마음에 바늘처럼 꽂혔어요. 아리는 그 대화를 듣고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이 폐만 끼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부는 아이의 절실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옥분의 김밥집도 겨우 하루하루 버텨가는 상황이었어요. 임대료의 재료비까지 한 달에 나오는 수입은 빠듯했습니다. 얘야, 할머니도 혼자 살기 힘든 상황이야.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너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공짜는 없다. 아린이 고개를 들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일 도와야 해. 학교 다니면서 말이야. 그리고 말썽 부리거나 거짓말하면 바로 내쫓는다. 옥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이 많은 성격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냉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미성년자 보호 의무가 있거든. 내 이모한테도 연락할 거야. 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모한테 연락하면 또다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요. 이모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린이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왜?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옥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아린은 고민 끝에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이모부가 부모님 유산을 탕진한 일, 자신을 돈벌이 도구로만 여긴다는 것, 그리고 폭언과 무시 속에서 지낸 지난 1년의 이야기까지. 옥부는 듣고 있던 이야기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적 보호자 없이 아이를 낳는 것의 위험성, 경제적 부담, 그리고 주변의 시선까지. 할머니 말 잘 들을 거지? 거짓말하거나 도망가면 안 돼. 아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옥부는 한숨을 쉬며 뒷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작은 방에서 지내. 하지만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일단 며칠만 있어봐. 아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비록 임시적이지만 머물 곳이 생긴 거였어요. 하지만 옥분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아린의 이모부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컸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너 찾으러 오지 않을까? 옥분의 질문에 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하지만 아린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부는 언젠가 자신을 찾으러 올 거라는 걸. 특히 돈이 될 만한 일이 생기면 말이에요. 아린이 옥분의 김밥집에서 지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청소를 하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며 옥분을 도왔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옥분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가 한산해진 시간이었어요. 아린은 카운터에서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고 옥부는 내일 쓸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린아, 여기 있었구나. 아린의 연필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모부 만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이모 정숙도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기이한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사흘 동안 어디 있었는지 알아?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숙의 목소리는 가식적으로 달콤했지만 아린은 그 말에 숨겨진 진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 앞치마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아린의 반응을 보니 누군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아린이 가족인가요? 옥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네, 우리가 아린이 보호자입니다. 우리 조카를 돌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이제 데려가겠습니다. 만수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아린은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에는 부산시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안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아리나, 내가 이런 걸 숨기면 어떡해? 상금이 500만 원이나 되는데. 정숙이 신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드러나 있었어요. 아린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받은 공모전 안내문을 가방에 넣어둔 걸 깜빡했던 거였어요. 이모들이 자신의 물건을 뒤진 것 같았습니다. 전 그런 거 참가 안 할 거예요. 아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만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안 할 거라고?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만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옥분이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가 싫다는 걸 왜 억지로 시켜요? 할머니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정숙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아린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제 그 대가를 받을 때가 됐어요. 만수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아린이는 우리 조카고 법적으로도 우리가 보호자예요. 할머니가 임의로 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숙이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린이 옥분의 앞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안 가요. 여기 있을래요. 아린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거친 손으로 아린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만 투정 부리고 따라와. 우리가 널 위해서 하는 일이야. 놓으세요. 아파요. 아린이 소리쳤지만 만수의 소나기는 더욱 세졌습니다. 옥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만수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할머니,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거 좋지 않아요. 정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정사라고요? 이게 가정사라고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며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만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미성년자 유괴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우리 조카를 무단으로 데리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들이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린이 눈물을 흘리며 만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제발요, 이모부. 저 여기서 행복했어요. 행복? 웃기지 마. 넌 우리 덕분에 사는 거야. 만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옥분에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괜히 우리랑 척지지 마세요. 아린이 공모전에서 상 받으면 우리도 할머니 가게 많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협박과 회유가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아린의 절망적인 표정과 이모 부부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린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린아, 이모랑 가자. 더 이상 할머니한테 패 끼치면 안 되잖아. 정숙이 가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린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자신은 또다시 버려지는 운명인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옥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옥분에게 쏠렸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끝까지요. 옥분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없던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선언이 가게 안에 울려 퍼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수와 정숙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고 아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옥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옥분 자신도 방금 자신이 한 말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큰 소리쳤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만수가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해결하죠. 할머니가 우리 조카 유괴한 걸로 신고할 테니까. 그의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옥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만수가 손을 멈추고 비웃듯 쳐다봤어요. 왜요? 무서워졌어요? 정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현실을 봐요.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자라고요. 아무리 정이 들었어도 남의 아이잖아요. 옥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린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법이라는 벽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그때 옆집 생선가게 용식이 소란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용식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어른 둘이 아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투고 있는 모양새였어요. 만수가 용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애를 무단으로 데리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용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 옥분아, 아무리 불쌍해도 법은 법이야. 옥분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 그냥 갈게요. 하지만 아린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또다시 버려지는 기분이었어요. 옥부는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평생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아린이가 정말 가고 싶어 한다면 보내겠어요. 하지만 아이 의사를 확인하고 싶어요. 만수가 화를 냈습니다. 의사 확인이 뭐예요? 우리가 보호자라니까요. 그럼 아린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정말 가고 싶은지. 옥분의 제안에 정숙이 당황했습니다. 아린이 싫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린아, 너 정말 어디서 살고 싶어? 옥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으로는 옥분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할머니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만수가 다가와서 아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아린아, 이모부랑 같이 가자. 내가 공모전에서 상 받으면 용돈도 많이 줄게.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린이 아픔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갈게요. 옥부는 그 순간 아린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언제 데려가실 건가요? 옥분이 체념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정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린이 자신의 가방을 가지러 뒷방으로 갔습니다. 옥분도 따라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린아, 정말 괜찮겠어? 아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거 보기 싫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아이예요. 그 말에 옥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한테는 너무 소중한 아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린의 말이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무력함이 한스러웠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법적 지위도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아린이 작은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만수가 재촉했어요. 빨리 가자. 시간 늦어진다. 아린이 마지막으로 옥분을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옥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리나, 힘들면 언제든 여기로 와.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만수가 아린의 손을 잡아 끌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정숙이 뒤따라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할머니, 괜히 우리 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불편해지기만 할 뿐이에요. 문이 닫히고 가게 안에는 옥분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적막해진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용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옥분아, 너무 마음 쓰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운 거야.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다고 느꼈던 아이를 또다시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린이 이모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전과 같은 좁은 방, 같은 냄새,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아린의 눈빛이 예전보다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거실 탁자 위에 공모전 신청서와 각종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A사 용지가 수십 장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계산기와 돈 계산하는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아리나, 이리 와서 앉아. 만수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속내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탁자 위의 서류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공모전 준비 제대로 해야 해. 상금이 500만 원이야. 우리 가족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만수의 말에 정숙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맞아.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신세졌는지 알아? 이제 그 빚을 갚을 때야.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전에 가식적인 친절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못 받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조건 받아야 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아린이 움찔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내 뒷바라지한 돈 어떻게 갚을 거야? 밥값, 방값, 전기세 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알아? 정숙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나왔습니다.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만 원이야. 넌 우리한테 그만큼 빚이 있다고. 아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짐덩어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과 집값이 그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모부, 그럼 엄마 아빠가 남긴 돈은요? 아린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돈은 내 양육비로 다 썼어.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돈까지 보태서 키운 거야. 하지만 아리는 이제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와 지내면서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규칙이 있어. 정숙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매일 공모전 준비 5시간, 가사일 2시간, 외출 금지, 친구들과 연락 금지. 아린이 그 종이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감옥 생활과 다를 바 없었어요. 왜 친구들과 연락도 못해요? 집중력 떨어뜨리니까. 상 받는 게 우선이야.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아린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부산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옥분 할머니가 있는 곳이
저쪽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모들 몰래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 공책에는 옥분이 가르쳐준 김밥 레시피와 따뜻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리나,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따뜻한 마음 하나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 옥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리는 공책을 꼭 안고 다짐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다음 날부터 아린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 아침 준비, 그리고 공모전 자료 정리까지.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공모전 준비였어요. 하지만 아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면 그 돈으로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 아린의 마음속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모 부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과 옥분을 위한 목표였어요. 만수가 아린의 공모전 자료를 검토하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 상은 꿈도 꾸지 마. 하지만 아린은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이모부,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조사해 보면 안 될까요? 전통시장 활성화가 주제니까 현장 조사가 필요해요. 아린의 제안에 만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왜? 혹시 그 할머니한테 가려고? 아니에요. 정말 조사 때문이에요. 아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다는 걸 만수도 느낄 수 있었어요. 좋아. 하지만 나도 같이 간다. 혼자는 안 돼. 만수의 조건이었지만 아린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충분했어요. 이틀 후, 아린은 만수와 함께 부산 항구시장을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어요. 옥분내 김밥집이 보이는 순간 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된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산 항구시장에 도착한 아린과 만수는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아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협적으로 속삭였어요. 딴짓하지 말고 조사만 해. 특히 그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 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만난 첫 번째 상인은 과일 가게를 하는 50대 여자 미경이었어요. 그녀는 사과를 닦으며 아린의 질문에 답해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안 와. 다 대형마트 가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미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아린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옛날처럼 정 넘치는 곳이라는 걸 알려야지. 요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 미경의 말에 만수가 비웃었습니다. 마음이 밥 먹여줘요? 장사는 돈이 전부야. 미경이 만수를 째려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시장이 망하는 거야. 돈만 밝히면서 사람 무시하고. 만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례했네요. 미경이 아린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너는 참 착하구나. 근데 저 아저씨는 내 아빠야? 이모부예요. 아린의 대답에 미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반찬 가게를 하는 70살 할아버지 동수였습니다. 그는 김치를 담그며 아린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시장 활성화?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동수가 김치 국물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야.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뭔가 특별한 걸 느껴야 해. 어떤 특별한 건가요? 사람 냄새지. 요즘은 다 기계가 하잖아. 여기서는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맛이 있어. 만수가 옆에서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빨리 해. 시간 없어. 동수가 만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이 급하게 하면 좋은 결과 안 나와. 특히 아이 교육은 더 그래.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 말아요. 만수의 무례한 말에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아이가 삐뚤어져.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마세요. 만수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상인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린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세 번째로 만난 건 생선가게의 용식이었습니다. 옥분네 김밥집 옆집 할아버지였어요. 아, 너 옥분인에서 봤던 아이구나. 용식이 아린을 알아봤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할아버지, 저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아린이 인사하자 용식이 반가워했습니다. 옥분이가 너 없어서 많이 서운해하더라. 맨날 내 이야기만 해. 그 말에 아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만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린이는 이제 우리가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용식이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잘 키운다고? 아이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만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요. 공부보다 밥이 먼저야. 애가 이렇게 말랐는데. 용식의 날카로운 지적에 만수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 가정사에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야. 옥분이가 얼마나 악길적인 줄 아나? 그때 멀리서 옥분이 장을 보러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옥분도 아린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옥분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린아. 옥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린이 간신히 말했지만 만수가 아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 시간 다 됐어. 잠깐만요. 아이가 할머니한테 인사도 못했는데. 옥분이 항의했지만 만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린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옥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린이 대답하려는 순간 만수가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아린이 뒤돌아보며 소리쳤지만 옥분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옥분은 그 자리에 서서 아린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옥분을 위로했습니다. 옥분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가 곧 다시 올 거야. 하지만 옥분은 불안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만수가 아린을 다그쳤습니다. 똑똑히 들어. 앞으로 그 할머니 근처에도 가지 마. 너 때문에 우리까지 곤란해진다고. 왜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아린이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잘못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 말 들어야 해. 만수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사람들 말은 다 헛소리야. 돈 없으면 다 끝이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하지만 아린은 오늘 만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이 만수의 말보다 훨씬 값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린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진짜 어른들이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공모전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린의 하루는 새벽 5시 기상으로 시작됐어요. 만수가 정해놓은 엄격한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커다란 달력이 붙어 있었고 빨간 펜으로 공모전 마감일까지 남은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만수는 매일 아침 그 숫자를 지우며 아린을 압박했습니다. 오늘부터 32일 남았어. 하루도 허비하면 안 돼. 만수의 목소리는 군대 교관처럼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모부, 제가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자료조사 때문에요.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돼. 인터넷 하다가 딴짓할까봐. 만수가 즉시 거절했지만 아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모부가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정말 공모전 자료만 찾을게요. 아린의 제안에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시간 낭비야. 내가 할 일은 아이디어 내는 거지.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린은 학교에서 몰래 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했어요. 학교 컴퓨터로 몰래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뜻밖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옥분이 시장 상인 미경을 통해 보낸 안부 인사였어요. 아린아, 할머니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걱정돼서 잠이 안 와.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연락해. 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만수가 이메일 기록까지 확인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아린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공모전 아이디어에 옥분과의 추억을 은밀하게 담기 시작한 거예요. 이모부, 제 아이디어 들어보세요. 아린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전통시장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하는 거예요. 각 가게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만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야기? 예를 들어 30년 된 김밥집이 있다면 그 집만의 특별한 레시피와 손님들과의 추억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린의 설명에 정숙도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게 돈이 돼? 정숙의 현실적인 질문에 아린이 대답했습니다. SNS 마케팅이랑 연결하면 젊은 사람들도 관심 가질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스토리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네. 계속해봐. 하지만 아린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어요. 옥분 할머니 같은 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며칠 후 아린은 더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시장에 들렀어요. 옥분네 김밥집 앞을 지나갈 때 할머니가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주변을 살피고 재빨리 가게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아린의 목소리에 옥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린아, 어떻게?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순간 아린의 마음속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밥은 잘 먹고 있어? 옥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가 다이어트 하라고 해서 많이 못 먹어요. 말도 안 돼. 잘하는 아이가 왜 다이어트를 해? 옥분이 화를 내며 김밥 2줄을 싸주었습니다. 이거 숨겨서라도 먹어. 약속해. 할머니, 저 공모전 나가게 됐어요. 시장 활성화 아이디어로요. 아린의 말에 옥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우리 아린이가? 네. 할머니 이야기를 꼭 넣을 거예요.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 밖에서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린이 봤어요? 학교에서 안 들어와서.
아린이 재빨리 뒷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만수가 가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린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만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모부, 그냥 인사만. 인사?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만수가 아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옥분이 나섰습니다.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할머니는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 가족 문제라고요. 만수의 무례한 태도에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아저씨 또 왔네. 맨날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참 안 됐다. 저런 어른 밑에서 크는 아이가. 상인들의 수군거림에 만수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뭘 봐요?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아리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모부, 전 할머니랑 잠깐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아린의 반박에 만수가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거든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만수가 억지로 웃으며 아린을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옥분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린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싸울 거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따뜻함을 무기로 해서 아린의 작은 반란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공모전 발표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부산시청 대회의실은 참가자들과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린은 무대 뒤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만수와 정숙은 앞자리에 앉아서 아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만수의 손에는 계산기가 들려 있었고 정숙은 상금 사용 계획이 적힌 메모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정숙이 중얼거리며 상금 규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아린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아린은 긴장한 기색 없이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르네상스입니다. 아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전통시장의 진짜 가치는 싼 가격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아린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화면에는 옥분 내 김밥집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옥분이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마케팅 기법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스토리가 담겨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 김밥집 할머니는 배고픈 사람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돈이 없어도 먼저 밥을 주시죠. 아린의 말에 만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SNS에 올리면 젊은 사람들도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진정성 있는 콘텐츠는 절대 거짓으로 만들 수 없거든요. 아린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만수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린의 발표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심사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강아린 학생. 순간 회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로 걸어갔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심사위원장이 상장과 상금 목록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특히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아린이 상을 받는 순간 관객석에서 만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카가 대상 받았다. 만수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아린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아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옥분 할머니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만난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께서 저에게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만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린이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정성껏 키웠거든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다 가정교육 덕분이죠. 기자들이 만수에게 관심을 보이자 그는 더욱 신이 났어요. 우리 조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해낼 거예요. 아린은 만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순식간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만수가 흥분해서 떠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 상으로 더 큰 대회도 나갈 수 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정숙도 들뜬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맞아. 신문에도 나왔으니까 다른 데서도 연락 올 거야. 하지만 아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상이 오히려 더 큰 착취의 빌미가 될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만수가 상금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이건 내가 관리할게.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그럼 제 상금인데 왜 이모부가 가져가요? 아린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항의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누가 뒷바라지 했는데. 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내 밥값, 교육비 다 우리가 댔잖아.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거야. 정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큰 대회들이 기다리고 있어. 아린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오히려 더 깊은 감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다음 대회에서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린의 질문에 만수가 위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 순간 아린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노예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안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능까지 착취당하는 처지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이 상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에요. 그날 밤 아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옥분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 주실까요? 공모전 수상 이후 일주일 아린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수는 거실벽에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설치했고 그 위에는 빼곡하게 대회 일정들이 적혀 있었어요. 전국 청소년 창업 아이디어 대회, 마감 다음 달 15일. 부산시 미래인재 선발대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접수. 만수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설명했습니다.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모부, 이렇게 많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만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거야. 내 재능을 썩혀둘 순 없잖아. 정숙이 부엌에서 나와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 지금이 골든타임이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수가 아린의 휴대폰을 압수한 거였어요. 집중력 떨어뜨리는 건 다 치워야 해. 친구들이랑 문자하고
그러면 정신 사나워져. 아린이 항의했습니다. 그럼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응급 상황? 학교에서 집으로 바로 오는데 무슨 응급 상황이 있어? 만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린은 이제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상태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수가 담임 선생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선생님, 우리 아린이가 요즘 대회 준비로 바빠서요. 혹시 이상한 곳에 가거나 딴짓하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은 처음에는 열성적인 보호자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린의 친구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린아, 너 요즘 왜 이래? 연락도 안 되고 점심시간에도 맨날 혼자 있고. 미안해. 요즘 대회 준비 때문에 바빠서. 아린이 변명했지만 수지는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친구들이랑 조금씩은 이야기해야지. 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수진의 말에 아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수가 학교까지 찾아와서 아린을 데리러 온 거였어요. 오늘부터 내가 직접 데리러 올 거야.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린이 옥분을 만나러 시장에 갈까봐 걱정됐던 거였어요. 이모부, 저 혼자도 잘 다닐 수 있어요. 안 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만수의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아린은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수가 아린의 방문에 자물쇠를 달아버린 거였습니다. 밤에 몰래 나가면 안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야. 이건 너무하잖아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하실 거예요? 아린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지만 만수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마. 내가 믿을만 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맨날 딴 생각만 하니까. 정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조금만 참아. 대회 끝나면 풀어줄게. 하지만 아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면 또 다른 대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자물쇠가 채워진 방에서 아린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시장 쪽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옥분 할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수진이 아린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던데. 아린이 종이를 펼쳐보니 옥분의 손글씨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아린아,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어. 힘들면 언제든 와. 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집에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만수가 가방까지 뒤지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 줄래?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아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가 아린을 불러 앉혔습니다. 내일부터 학원도 다녀야 해. 논술 학원이랑 영어 학원. 학원요? 왜 갑자기요? 대회에서 이기려면 실력을 더 키워야지. 다른 애들도 다 학원 다닌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린의 자유시간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거였어요. 그럼 언제 대회 준비를 해요? 밤에 하면 되지. 잠은 조금 줄여도 돼. 만수의 말에 아린의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숨 쉴 틈도 없어지는 거였어요. 정숙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 쪽은 절대 가면 안 돼. 내가 거기 가면 우리도 알 수 있어.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방해되니까.
괜한 사람들이랑 얽히면 집중력 떨어져. 아리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휴대폰도 없고 친구들과도 단절되고 옥분 할머니와도 만날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의 방문에까지 자물쇠가 채워진 상황. 그 순간 아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반드시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거야. 아린이 강제로 학원을 다닌 지 사흘째 되던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린을 조용히 불러내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린아, 혹시 시장에 있는 옥분 할머니 아니? 너랑 아는 사이라고 들었는데. 아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어제 밤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셨대.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던데. 그 순간 아린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어요. 어느 병원이요? 제가 가봐야 해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보호자한테 연락해봤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아린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위험한 상황인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아린은 만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이모부, 제발 할머니 문병 좀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만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안 돼. 그런 일로 시간 낭비할 수 없어. 시간 낭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시간 낭비라고 해요? 아린이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시간 낭비야. 남의 할머니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칠 순 없다고. 정숙이 부엌에서 나와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 할머니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밥 몇 끼 준 게 전부잖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진짜 가족처럼. 가족? 웃기지 마. 진짜 가족은 우리야. 내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는 사람들. 만수가 아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그 할머니는 내 인생에 아무 도움 안 돼. 아린이 만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에요. 소중하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지금까지 널 키운 우리는?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이제 나온다. 결국 그 할머니가 더 좋다는 거지? 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100배, 1000배 더 좋아요. 그 순간 만수의 손이 아린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아린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년.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아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이요? 제 돈으로 사신 차랑 옷들은 뭐예요? 아린의 반박에 만수가 당황했습니다. 부모님 유산을 횡령한 사실을 들킨 거였어요. 그건 제가 어려서 몰랐다고 생각하셨죠? 엄마 아빠가 남긴 돈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모부가 투자 실패로 날린 2천만 원, 정확히 제 돈이었죠? 아린의 말에 만수가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닥쳐. 그 돈은 내 양육비야. 양육비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저한테 단 한 푼도 안 받으셨는데. 그 할머니 얘기 그만해. 만수가 소리를 지르며 아린을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부터 학교도 안 보내. 집에서 대회 준비만 해. 문이 쾅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린은 완전히 갇힌 상태가 되었어요. 그날 밤 아린은 창문을 통해
시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혼자 병원에서 고생하고 계실 텐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숙이 일부러 아린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 할머니요? 어젯밤에 더 안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의식을 잃으셨다고요? 아린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병원에 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만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내가 할 일은 대회 준비뿐이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대회가 뭐가 중요해요. 그 할머니보다 내 미래가 100배 중요해. 그날 오후 친구 수진이 몰래 집 앞까지 와서 창문으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아린아, 할머니가 많이 위험하시대. 의사가 오늘 밤이 고비라고 했어. 아린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만수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제 그 할머니 일은 완전히 잊어.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야. 이모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현실을 받아들여. 내 인생에서 그 할머니는 이제 끝났어. 아리는 그 순간 자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심지어 마지막 인사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린의 희망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방에서 아린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4시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들리는 만수와 정숙의 대화가 귓가에 아프게 박혔습니다. 그 할머니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던데?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 잘 됐네. 이제 아린이가 정신 차리겠어. 만수의 대답은 더욱 잔혹했어요. 아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이 영원히 사라진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린이 머리를 흔들며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틈으로 만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린아, 그 할머니 죽었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 내일부터 다시 대회 준비해. 아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대회 이야기만 하는 이모부의 모습이 역겨웠어요. 들어봐.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다음 주 전국대회에서 상 못 받으면 너도 끝이야. 끝이라고요? 그럼 저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린이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당연히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입양 보내든지 시설에 보내든지. 만수의 말에 아린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거였어요. 아, 이제야 솔직해지시네요. 처음부터 저는 돈벌이 도구였던 거죠? 뭐라고?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만수가 화를 냈지만 아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았거든요. 아린은 바닥에 앉아서 옥분이 남겨준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따뜻한 말들이 가득했어요. 아린아,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포기하지 마. 내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아리는 그 글들을 읽으며 옥분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순간 아린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아린아, 사람을 미워하는 건 내 마음만 아프게 해.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진짜 불쌍한 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아린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만수와 정숙이 자신에게 한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그들 자신의 불행에서 나온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 말씀이 맞네요. 아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원망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린은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린이 시장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때 문 밖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린아, 내일 아침에 면접 있어. 좋은 가정에서 입양하고 싶어 한다고. 입양이요? 아린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응, 너도 좋잖아. 우리한테서 벗어날 수 있고. 정숙의 말에 아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네, 좋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내가 무슨 조건을 달아? 만수가 비웃었지만 아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순순히 따라갈게요. 안 돼. 그럴 시간에 면접 준비나 해. 그럼 전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잃을 게 없거든요. 아린의 단호한 대답에 만수와 정숙이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강인함이 느껴졌거든요. 뭘 믿고 그런 말을 해? 만수가 소리쳤지만 아린은 이미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공모전에서 받은 상, 언론에 나온 기사들,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절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린의 말에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도 아린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루만 주세요.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드리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모부 말씀대로 할게요. 아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원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거래 제안이었어요. 오랜 침묵 후에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대신 하루만이야. 네, 감사해요. 아린이 창문을 닫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옥분 할머니가 가르쳐준 마지막 수업을 받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어요. 아린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공모전 수상 소감문 원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아린이 방문을 나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를 곧게 펴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만수와 정숙이 그 변화를 느끼고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1시간만 주겠어. 그 이상은 안 돼. 만수가 차 안에서 신경질적으로 말했지만 아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항구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옥분의 장례식장은 시장 한복판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천막 안에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하얀 국화꽃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린이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아리나.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몰라. 과일 가게 미경이 아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이름만 부르셨어. 아린이 보고 싶다고. 생선가게 용식의 말에 아린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이제야 왔어요. 아린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약속도 꼭 지킬게요. 아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의에 차 있었어요. 만수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됐어. 시간 다 됐어. 가자. 하지만 아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께 편지 읽어드리고 갈게요. 편지? 그런 거 집에서 하면 되잖아. 정숙이 짜증을 냈지만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제발 조용히 해요. 장례식장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반찬가게 동수가 만수를 제지했습니다. 아린이 편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요. 아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 아린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저는 이분들과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예요. 만수와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지금 뭔 소리야? 만수가 소리쳤지만 아린은 침착했어요. 할머니, 제가 받은 모든 상금과 앞으로 받을 상금은 시장 발전기금으로 쓰일 거예요.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미경 이모님 댁에서 지낼 거예요. 이미 이모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린이 키울 거예요. 법적 절차도 이미 알아봤어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 그건 우리가 동의 안 해. 동의가 필요 없어요. 저는 미성년자지만 학대받는 아동은 스스로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거든요. 아린의 말에 만수가 당황했습니다. 학대? 누가 언제 학대했어? 휴대폰 압수, 방문 자물쇠, 외부 접촉 차단, 강제 학원, 상금 횡령. 이 모든 게 학대예요. 아린이 차분하게 하나씩 나열하자 주변 상인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용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나? 애를 그렇게 괴롭혔어? 맞아.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상인들이 하나둘씩 만수와 정숙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만수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법적 보호자라고. 아린이는 우리 조카야. 법적 보호자라고요? 아린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부모님 유산 관련 서류예요. 이모부가 제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나와 있어요. 서류를 본 상인들이 경악했습니다. 2천만 원을 투자 실패로 날려? 이게 보호자가 할 짓이야? 정숙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건 아린이 양육비로 쓴 거야. 양육비로 2천만 원이요? 할머니는 제가 한 달 내내 있어도 10만 원도 안 들었는데요. 아린의 반박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이미 신고를 해둔 거였어요. 이제 끝이에요. 아린이 옥분의 영정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원하셨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수와 정숙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상인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리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경찰이 도착한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만수와 정숙은 미성년자 학대와 재산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아린이 제출한 증거 서류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아린이 경찰차가 사라지는 걸 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미경이 아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정말 괜찮겠어? 네, 정말 감사해요. 아린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짜 평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서 아린을 위한 작은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옥분 내 김밥집 앞에서 벌어진 즉석 파티였어요. 아린아, 이제 정말 우리 시장 식구네. 용식이 소주잔을 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상금을 다 기부할 거야? 동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원하셨을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이미 받았거든요. 상인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린이 대학 갈 때까지 학비는 다 대줄게. 미경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거들었어요. 나도 도울게. 반찬은 우리 집에서 계속 가져가. 공부방도 우리가 만들어줄게. 아린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틀 후 아린은 옥분 내 김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미경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로 한 거였어요. 벽에는 옥분의 사진과 함께 새로운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따뜻한 김밥 마이너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맛. 첫 손님은 예전에 아린을 의심했던 용식이었어요. 아린아, 김밥 하나 줘. 할머니 레시피 그대로 만든 거지?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만들었어요. 아린이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내놓았습니다. 용식이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이거 정말 옥분이 맛이네. 어떻게 똑같지? 비밀이 있어요. 아린이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사랑으로 만들면 똑같은 맛이 나요. 그 말에 용식이 빙그레 웃었어요. 역시 옥분이 제자답네. 맞아. 그게 진짜 비밀 재료야. 한 달 후 지역 신문에 아린의 이야기가 크게 실렸습니다. 공모전 상금 전액 기부한 중학생, 시장에서 새 출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김밥집을 찾아왔습니다. SNS에서도 아린의 스토리가 화제가 되었어요. 와, 이 아이 정말 대단하다. 요즘 보기 드문 착한 아이네. 하지만 아린은 유명해지는 것보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린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여성이었어요. 혹시 강아린 학생이신가요? 네, 맞아요.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아린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싶어서요. 그 여자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조건은 단 하나, 지금처럼 꾸준히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린이 서류를 받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해 겨울, 아린은 옥분의 기일에 맞춰 옥분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작은 재단이었어요. 장학회 개소식 날, 아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고 싶어요. 관중석에 앉은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경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린이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이모와 이모부에게도 감사해요. 그분들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린의 성숙함에 감탄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용서가, 복수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걸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식이 끝나고 아린은 혼자 옥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놓으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아린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옥분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린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했다. 할머니가 뿌려주신 사랑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창밖으로는 부산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로 새로운 꿈들이 연그러가고 있었어요. 아린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5년 후 2030년 겨울밤, 부산 항구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따뜻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서고 젊은 사람들도 자주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어요. 그 중심에는 옥분 내 김밥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2배로 커진 가게에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벽면에는 옥분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따뜻한 밥은 계속된다라는 문구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18살이 된 아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키도 훌쩍 자랐고 얼굴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왔어요. 아린 언니, 오늘도 왔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민수야, 오늘은 엄마랑 같이 안 왔어? 아린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맞았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배고파서 왔어요. 민수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로 옥분 장학회에서 지원받고 있는 아이 중 하나였어요. 그럼 언니가 특별한 김밥 만들어줄게. 앉아서 기다려. 아린이 앞치마를 두르며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 옥분 할머니와 똑같았어요. 그때 가게 문이 또 열리며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혹시 강아린 학생 계신가요? 네, 저예요. 아린이 손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저는 KBC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 김수진 PD입니다. 아린 학생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김밥을 먹던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린 언니가 텔레비전에 나와요? 아직 확정은 아니야. 아린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수진 PD가 놀라며 물었어요. 이 아이가? 네, 저희가 돕고 있는 아이 중 하나예요. 민수는 정말 똑똑해요. 아린의 말에 민수가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습니다. PD님, 죄송하지만 방송은 사양할게요. 아린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특별해지고 싶지 않아요. 아린의 대답에 수진 PD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런 좋은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도움이 될 텐데요. 도움은 조용히 하는 게 더 좋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아린 언니는 진짜 천사예요. 우리한테 맨날 맛있는 거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민수야, 그런 말하면 부끄럽잖아. 아린이 민수를 타이르며 웃었습니다. 수진 PD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PD님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아린이 가게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서 매일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때 미경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린아, 손님 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린 학생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는 PD예요. 아린이 소개해주자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방송이요? 우리 아린이 괜히 유명해져서 뭐해요? 왜요? 좋은 일인데요. 수진 PD가 의아해했습니다. 좋은 일? 웃기지 마요. 우리 아린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해요? 미경의 날카로운 반응에 수진 PD가 당황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요. 사람들 감동시키려고 우리 아린이 아픈 과거까지 들춰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경이 화를 내자 아린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PD님도 좋은 뜻으로 오신 거니까. 아린이 미경을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들은 수진 PD가 더욱 감동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맞아요. 저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해요. 아린의 말에 미경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수진 PD는 아린을 설득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명함을 남기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민수가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언니, 맛있었어요. 내일도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아린이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배웅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아린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옥분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어요. 아린이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방송 안 하는 게 맞죠? 할머니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마치 대답하듯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미경이 아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어. 진짜 소중한 건 남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네, 엄마. 두 사람이 함께 가게 정리를 하는 모습은 정말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그날 밤 아린은 창문을 열고 시장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할머니가 뿌려주신 사랑이 이렇게 큰 열매가 되었네요. 아린이 혼잣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민수네 집 불빛이 보였어요. 아마 엄마가 퇴근해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거였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밥을 만들어줘야겠다. 아린이 창문을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그 모습은 5년 전 절망에 빠진 12살 소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옥분 장학재단 건물의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져요. 배식대 앞에 줄을 선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차례가 되자 각자 따뜻한 김밥과 국물 한 그릇을 받아들고 테이블로 향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에서는 정성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벽에는 옛 시장의 옥분내 김밥 간판 조각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는 옥분의 흑백 사진이 자리하고 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이 공간을 따뜻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0살이 된 아리는 식당 문 앞에 서서 잠시 이 모든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에요.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아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꽃을 옥분의 사진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성취감이 담겨 있어요.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따뜻한 밥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식당 처마에 걸린 작은 풍경이 달그락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옥분이 대답하는 것처럼 아린의 귓가에 맴돌아요. 아린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녀의 뒤로 식당의 불빛이 따뜻하게 번지고 그 안에서는 새로운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12살 때 받았던 한 그릇의 따뜻함이 이제는 수백, 수천 개의 그릇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모가 버린 아이는 이제 수많은 아이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분 할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어요.